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아이 때문에 고민이 돼서 왔어요. 네, 저희 아이가 또래보다 많이 작거든요. 네, 그래서 한약으로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왔는데, 왜 키가 작은지 저희 부부는 되게 키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후천적인 건지 아니면 저희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원장님께 진료를 보려고 왔거든요.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듣고 잘 지켜볼게요. 네. 한의원에 성장 치료로 문의를 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장 치료할 때 먼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첫 번째로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집에서 관리를 해서 신경을 써주면 더 클 수 있냐, 맞아요. 이런 거를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답은 예스입니다. 집에서 신경을 써주고 노력을 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클 수 있다. 원래 예전에는 뭐 선천적인 게 30%, 후천적인 게 70%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선천적인 게 70%, 후천적인 게 30%라고 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마다 키가 다르듯이 또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냐, 먹는 것이 어떤가, 또 잠은 어떻게 자나에 따라서 키 성장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커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1cm, 2cm도 아깝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좋고요. 또 키 성장을 위한 그런 생활 습관이 언제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병도 예방되고 알러지 질환에도 좋고 겸사겸사 다 좋기 때문에 키를 위한 생활 습관이라기보다는 바르게 잘 자라기 위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인이 됐을 때의 어린이의 성장 예상키를 어떻게 쟀냐면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 남자아이는 플러스 13 나누기 2를 했고요. 여자아이는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 빼기 13 나누기 2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엄마 키도 정해져 있고 아버지 키도 정해져 있으니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키가 딱 정해져 있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키 성장 예측키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 그런 절대치에다가 현재 아이의 성장 속도를 반영해서 성장 백분위를 반영해서 성장 예측키를 계측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모님이 키가 두 분 다 굉장히 커도 아이가 현재 백분위가 작다. 그러면 성인 예측키가 굉장히 작아지고요. 또 부모님 키가 좀 작더라도 아이의 현재 백분위가 높다라고 하면 성인 됐을 때의 성장 예측키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현재 아이가 자라는 속도를 반영해서 만들기 때문에 정말 후천적인 게 많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현재의 백분위를 올리는 것은 최종 키는 정말 몇 년 후, 10년 후의 일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성장 속도는 지금 우리 아이가 뭘 먹냐, 어떻게 자냐, 습관을 어떻게 가져주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백분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창 성장 중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좋아지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원장님 키가 크려고 하면 운동을 농구를 시켜라, 그리고 줄넘기를 시켜라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태권도, 축구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지 원장님이 알고 계실까요? 네. 운동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운동을 많이 시키면 키가 안 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된다. 뭐 특정 운동이 키가 많이 크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점프 운동, 성장판을 자극하는 점프 운동이 훨씬 키 성장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매일같이 30분씩 일주일에 주 최소 5회에서 6회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는 거죠. 맞아요.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 다닌다 해도 일주일에 뭐 3번, 4번 가면 많이 가는 거고, 가서 뭐 1시간 내내 엄청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배우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농구랑 줄넘기는 확실히 점프 운동이고 성장판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해주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축구나 다른 태권도, 뭐 달리기 이런 운동도
키 크기에 이제 유산소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엘리트 운동처럼 하루에 운동 시간이 2시간 넘어간다. 또는 이제 근육이 손상돼서 다시 생기는 근력이 너무 많이 강해지면 키 성장에 손해가 나거든요. 근육이 너무 커지면 그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져서 뼈가 자라나는데 좀 손해가 돼요. 그래서 근육이 이제 너무 많이 자라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축구 같은 거는 오히려 저희 아이도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축구는 유산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단점 부상입니다. 발목이나 무릎 부상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부상을 당하는 게 키에 조금 손해가 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요. 오히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들은 이제 근력을 너무 많이 키우고 근육의 볼륨을 키우다 보니까 뼈의 길이 성장을 조금 방해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너무 어릴 때는 안 시키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중간중간 키 클 수 있는지 영상을 찍어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손가락? 네, 골연령이라고 아. 해서 왼손 손을 네. 엑스레이로 찍어서 성장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닫혔는지 열려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해서 지금 현재 아이의 골연령,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더 뼈가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운동도 중요하지만 수면 시간도 중요한가요? 아, 그럼요. 예전에는 키 성장 잘하자 해서 항상 먹는 거, 영양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유 많이 먹어라, 멸치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칼슘 중요한 것도 맞고 그렇긴 한데 이제 우유는 뭐 현재는 키 크는데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많이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먹는 것보다 다른 수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밤늦게 자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학원도 늦게 끝나고 또 스마트폰 하다 보면은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늦게 자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늦게 자는 경향이 큰데 제가 왜 가장 수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 인간까지 인간의 유전자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밤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2시 대략적으로 뭐 12시부터 2시, 뭐 11시부터 1시라고 하는데 넉넉하게 잡아서 뭐 11시부터 1시까지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10시, 넓게 잡으면 10시부터 2시까지 또 좀 좁게 잡으면 뭐 11시부터 1시까지라고 보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게 가장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많이 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영양을 아무리 주고 운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시간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영양을 더 보충해주고 또 운동도 추가해주고 또 그래도 안 크면 다른 잔병 치레 또 이제 키가 안 크는 원인에는 잔병 치레가 있거든요. 잔병 치레와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잔병 치레가 많으면 그것도 면역력을 키워서 잔병 치레가 하지 않게 도와주고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주도록 하면서 키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키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